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비례동 교회 일부 확진자들이 교인인 사실을 숨겨 무더기 확진으로 이어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교회 관련 확진자가 감염 이후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대전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100명 넘게 급증한 가운데 특히 중증 치료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전시는 국군 대전병원은 물론 시립노인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을 치료시설로 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은 내일 새벽 3, 4시쯤으로 예측되고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확진자들이 교인인 사실을 숨겨 결국 무더기 확진이 발생했죠. 그런데 교인인 사실을 숨겼던 확진자의 배우자가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1일 만에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광복절 기도 모임 참석 사실을 숨긴 목사 부부로부터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대전과 인천에서 모두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확진돼 충남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남성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됐지만 폐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 교인의 배우자로 아내는 지난달 21일 확진됐지만 방역당국에는 닷새 전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교회 내 집단 감염은 지난달 16일 목사가 진행한 대면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지난달 15일 아내와 함께 인천의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다음 날 대전에서 예배를 진행했고 하루 뒤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세로 병원과 약국 등을 찾았습니다. 또 예배 나흘 뒤에는 교인 2명이 잇따라 확진되고 25일에는 부인까지 확진됐지만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하시는 거 모르실 리는 없겠죠? 25명밖에 안 되는데. 25일 날 어쨌든 아내분이 지금 확진했다는 거는 어떻게 인지한 알고 걸로. 계셔서 인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목사보다 먼저 확진된 목사의 아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있다는 사실과 기도 모임 자체를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분이 있다라고도 안 했고 그리고 기도 모임 교회인지 뭔지 그것도 얘기 안 하셨고요. GPS로 추적해보니까 동선이 파악이 돼서 동선 파악이 늦어진 사이 인천에서는 기도 모임 참석자 4명과 2차 감염자까지 모두 8명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결국 이 목사 부부로 인한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대전과 인천에서 모두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대전시와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도회 방문 사실 등을 숨긴 목사 부부 등을 상대로 방역 방해 혐의와 구상권 청구를 위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투수 신정락 선수와 육성군 투수 A씨가 확진 사나흘 전 지자체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호소한 가운데 서산 2군 훈련장 인근 숙소 옥상에서 동료 선수 5명과 함께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당일 숙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회식이나 밀접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대전과 공주, 천안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첫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비례동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 60대 교인 1명과 앞서 확진된 교인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이 교회발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이 추가 확진됐고 공주에서도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된 40대 여성의 가족 2명이 확진됐으며 청양에서는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구 2만 2천여 명에 불과한 천안 성거읍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돼 성거읍에서만 모두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보름 남짓한 기간에 1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병상 확보는 물론 의료계 파업까지 겹쳐 중증 환자 치료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충남대병원과 보훈병원 등 2곳, 모두 64개의 음압병상이 있는데 이 가운데 70%가 사용 중입니다. 남은 병상은 20개가 채 안 되고 특히 국가지정 중증 치료병상은 충남대병원에 8개뿐인데 이미 절반이 차 있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 가운데 8명 정도가 중증으로 증상 악화가 우려돼 최악의 경우 병상이 없어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대전 보훈병원을 찾아 코로나19 재확산세로 급증하는 확진 환자들에 대한 차질 없는 진료를 당부했습니다. 중환자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이 감염병 환자들은 의료진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24시간 가동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80대 확진자가 폐렴 증상 악화로 숨지는 등 최근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 확진자가 느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의료계 파업까지 겹쳐 의료진 확보까지 비상이 걸려 특히 중증 환자 치료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전공의들이 안 계셔서 교수님들이 당직 근무 계속 돌리고 계셔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중수본에 중환자실 간호사라도 좀 요청을 했어요. 무증상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최근 보은에 360실이 문을 연 데 이어 아산에도 560실 규모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72병상의 국군 대전병원을 우선 활용하고 병상이 부족할 경우 제1 시립노인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시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세 중심에 있는 천안 아산은 요즘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당 방문 대신 도시락 배달로 몰리고 있고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마다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청 인근 불당동 식당가. 손님이 몰릴 점심시간에도 빈 테이블이 더 많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식당을 찾는 발길이 줄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8.15 광복절 그 후에 코로나 2차로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매출이 싹 떨어졌어요. 반면 포장 배달 중심의 도시락 전문 업체는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재확산되면서 한 30% 정도 매출이 올랐어요. 한참 피크 시간에 전화하셔서 배달시키시면 저희가 1시간이 넘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죠. 인접도시 아산은 확진자 동선이 공개될 때마다 여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50대 확진자가 공공수영장을 방문한 것이 드러나고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교회 관계자들이 아산 스파비스를 다녀가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산시와 보건소 등은 밀려드는 문의 전화와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에 한해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고 만약에 증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 기간으로부터 2주 동안 증상 잘 관찰하시고. 천안시장은 매일 SNS로 비대면 브리핑을 이어가고 아산시장은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시정 초점도 코로나19 방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대전과 금산, 논산, 계룡, 서천, 보령 부여 등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부터 태풍특보는 전역으로 확대되고 이번 태풍이 우리 지역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은 내일 새벽 3, 4시쯤으로 예측되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08km에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과수 농가. 빗속에서 나뭇가지를 묶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태풍이 올라오자 다 자란 배가 떨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를 묶어두는 겁니다. 봄철 냉해부터 50일이 넘는 긴 장마까지 겨우 버텼지만 또다시 태풍 북상 소식에 농민들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4월 달에 냉해도 있었고 장마로 인하여 제대로 생육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배 가지를 묶고 배수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5시를 기해 대전을 비롯한 논산과 금산, 서천 등 충남 남부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특보는 밤부터 저녁으로 확대되며
내일 새벽 3, 4시쯤 우리 지역을 가장 근접해 지나갑니다. 이때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08km의 강한 바람과 50에서 150mm, 많은 곳에는 2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서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쪽보다는 좀 덜 위험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많이 오는 곳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높은 물결과 너울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저지대 침수 피해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충남 서해안 일대 어선 등 5,700여 척이 피항한 가운데 충남도는 보령 등 일부 지역 만조 시간대와 태풍이 근접하는 시기가 겹친다며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집중호우와 장마 등으로 집안이 약해진 가운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산사태와 집안 침하 등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금강 등 하천 수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대청댐 방류로 금강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며 하천 주변 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대청댐은 초당 8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고 금강 상류 용담댐은 초당 31.3톤, 보령댐은 초당 29.5톤의 물을 각각 방류 중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자동차 부품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나 7,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공장이 가동 중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공장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맹꽁이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 대전 40곳에서 맹꽁이를 발견했는데 이 중 13곳은 올해 새로 확인한 서식지라고 밝혔습니다. 서식지 유형은 배수로 23곳, 습지 13곳 등으로 도시 개발로 기존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외부 위협이 적고 산란이 가능한 배수로가 주요 서식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과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한 약국 등 모두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KF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으며 대전시는 이들 업체를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유성지역 약국 2곳은 사용 기한이 최대 420일이나 지난 전문 의약품을 저장하고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21대 첫 정기 국회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실행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특위가 수도권 초집중화 폐해 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